네, 지금 뉴스를 보셨겠지만 오늘 팔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좀 특이한 것은 안국역 쪽에 자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도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속한 헌재 판결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각 광화문이 아니고 이건 안국역의 모습인 것 같죠?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국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들이 속속 자리를 지키고요. 이 박사모동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늘 또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 측과의 충돌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눠야 할 이야기가 참 많죠. 예,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진성준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최진봉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집회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 오늘 집회는요, 탄핵안 가결 이후에 두 번째 촛불 집회인데요.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있죠? 헌재에서의 집회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헌재에서 지금 탄핵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그리고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어제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4명이 나와서 그 탄핵 사유 전반을 전부 다 부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의 신청까지 제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라는 건 이제 수사 중인 그런 문서, 서류와 관련돼서는 헌재가 받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입니다. 예. 물론 헌재는 뭐 형사소법 규정을 들어서 아마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그런 게 이 좀 탄핵 심판 절차 전체를 좀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제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헌재 앞에서 빠른 결정 그리고 빨리 인용 결정을 해달라는 지금 촛불 집회 측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쪽에 이제 보수 집회죠. 그 보수 집회에서는 탄핵 무효다, 탄핵 무효다라는 그런 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좀 이해가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양쪽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각 안국역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오늘 촛불 집회 아무래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이 본집회나 이런 것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까지처럼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광화문 광장에 좀 이렇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이 좀 있을까요? 예. 이 시각 광화문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 4시부터 일단 좀 본격적으로 행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1시간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광화문 광장에는 조금씩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그 8차 촛불 집회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뭐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또 사퇴, 퇴진을 요구하는 또 그런 게 또 좀 주제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 예. 그렇게 돼 있죠. 뭐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 야당이나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너무 광폭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 총리가 황 총리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총리. 그분이 너무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 반발 이런 게 있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행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고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면 예. 국민들의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이 어찌 보면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저 8차 촛불 집회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좀 우려되는 대목은 박사모 등 일부 보수단체와 촛불 집회 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좀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회의 그 실시간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나눠야 될 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지금 그 4차 청문회 때 말이죠. 4차 청문회 때 이른바 그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이라고요.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헌영 K스포츠 과장한테 뭔가 위증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새롭게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고영태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함께 했던 고영태 씨가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장시간 했어요. 예. 거기에 따르면 그 4차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틀 전에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새누리당 모 의원과 그 박한영 과장 사이에 위증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위증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것으로 알려진 그 태블릿 PC가 사실은 최 씨의 것이 아니라 고영태 씨의 것이라고 하고, 최순실 게 아니라 고영태 거라고 해라. 예. 이런 거군요. 그리고 고영태가 그 충전 장치도 사오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라고 예. 하는 얘기로 서로 또 질문하고 답변하기로 서로 짰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대로 예.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던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지난 15일 그 청문회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이거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4차 청문회 이틀 전에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 K스포츠 과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답해 라고 미리 사전에 지시를 했고 박헌영은 그대로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거 다 짜고 친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조금 되게 놀랐는데 예. 이게 고영태 씨는 지금 사실은 그 국조에서 나왔을 때 진술하는 걸 보면 다 사실을 말하진 않아요. 예, 본인도 위증한 게 있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에 굉장히 관련된 거는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 본인과 관계없는 부분은 그냥 경험한 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아니고 고영태 거라는 걸 강조하는 사실은 저 국회의원의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예, 핵심은. 예.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여기서 위증할 거라고 고영태 씨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건 멘붕 수준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그러면은 지금 중앙일보 그 기사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2014년 전당대회 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청원 의원을 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예. 더 해보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보면 예.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혹시 우리가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최순실 씨의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안에 있는 게 아니냐, 네. 친박 의원 중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청문회 때 사실상 이 최순실 측근한테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이 사실상 지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라 시나리오를 짜주고 그 측근들은 청문회장에서 그대로 또 답변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백 변호사님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게 K스포츠재단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네. 청문회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도 이만희 의원이 등장을 하죠. 네, 거기에 예.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회를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친박 의원이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좀 질문을 해줄 것 같은 의원으로 해서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교일 의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로 이제 박영선, 안민석 의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친박 의원이라고 이렇게 이만희 의원을 딱 표시를 해놨는데 하필 고영태 씨가 얘기한 거하고 딱 들어맞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뭐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네티즌들도 분노를 하던데 일단 이만희 의원 측에서는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대응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이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 JTBC와에서 이 기자와 전화한 내용이 제가 아까 기사를 보고 확인해봤는데 예. 본인이 13일 밤에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WK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그 관련된 걸 질문한 거지. 내가 뭐 박헌영 과장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혀 알지를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그 확인을 좀 해볼 건 고영태 씨가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친박계 의원 쪽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위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지. 누구한테 예, 그렇게 그 부분을 어떻게 그랬는지. 확인했는지 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이 위증 여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영태 씨 인터뷰 중에는요, 저 최 교수님 또 재미난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김종 전 문화부 차관 관련해서 그러니까 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김종 그래도 대한민국의 문화부 차관쯤 되는 사람인데 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이게 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종이라는 딸랑딸랑 종 딸랑딸랑? 그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어벨 열어주는 벨보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 두 가지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영태가 볼 때 김종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한 나라의 차관이라는 자가 최순실은 아무 권력도 없는 민간인을 향해서 그렇게 쩔쩔매고 네네네라고 대답하고 한 번도 자기 생각 제대로 말 못하고 지시한 대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차관이라는 자리에 앉혀준 것이 최순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 김종이라는 자는 결국 최순실의 종로로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을 농단시킨 게 여기서 시작된 거고 사실 거기서 제일 많이 해먹었잖아요 또. 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김종 그걸 또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최순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고영태 씨가 또 최순실의 또 하나의 갑질을 이야기했는데 뭐 직원 한 명을 가리켜서 갑자기 이유 없이 쟤는 그냥 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쟤는 그냥 잘라. 이러면 실제로 잘리는 거예요. 예. 그랬나 보죠. 예. 그 속사정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실세로서 그야말로 위세를 뭐 국정에도 부리고 뭐 국정에 부리는데 자기가 세우다시피 한 K재단이나 미르재단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예. 그냥 뭐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다 인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행세했으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정 의원께서요,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도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청원을 밀어야 한다. 라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이 붙었던 전당대회인데 서청원을 밀어야 된다. 그것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사실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김무성, 서청원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 뭐 친박이 이기냐, 아니냐 막 이런 걸로 참 당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을 그런 때였는데 아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최순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문체부라든가 본인이 되게 관심이 있었던 그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사실은 그 관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까지 지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요. 예, 예. 대표를 당권을 지금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 부분까지 지금 개입을 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정황 증거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최순실이요,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와 같이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6명도 실제로 최순실이 직접 골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친박이 아니고 실제로는 친최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할 수 있는 지금 지경에까지 제가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오늘 국면에서는 새누리당은 다 모여야 돼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다 모여서 본인들이 밝혀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 밝혀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걸 지금 누가 불을 끄겠어요. 이 불을. 예. 예, 이거는 새로운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친박의 문제가 아니고요. 비박이 핵심은 비박인 것 같아요. 이제는 비박이 더 이상 그 안에서 개혁을 한다? 이건 물 건너 간 소리고요. 예, 예. 이제는 친박 줄에 쓸 건지 그 당에 남아서 아니면 국민을 바라보고 당을 나올 건지 이제는 그 핵심 기로가 딱 오늘인 것 같아요. 예. 예, 더 놀라운 사실은 뭐 서청원을 밀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그 말이 사실상 지시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온 거는 뭐 시녀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뭐 나랑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랬죠. 그 바깥에 이제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사실관계들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것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청원 그 대표로 밀어라. 그게 저 시녀 갈 얘기인가요? 그리고
그 최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그 휴대폰에 녹음됐던 녹음 파일 중에 최초에 뭐라 그러죠?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에 취임사를 어떻게 할지 셋이 3자가 대화하는 것도 녹음돼 있다고 예. 하잖아요. 그랬죠. 그게 시녀랑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측에서 나오는 얘기 뭐 시녀, 눈도 못 마주친다. 그리고 뭐 너무 화가 난다는 그런 표현 같은 걸 쓰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모여 있는 저희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는 그 박사모나 열성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결집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나는 억울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청와대 측에서 더 이상 최순실 씨를 이렇게 격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이렇게 본인과 아예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좀 몇 가지 폭로했는데 그 얘기 좀 나눠봤고요. 정말 오늘 좀 나눠야 될 얘기가 참 많아요. 한 2-3시간 이상 막 방송을 해야 될 정도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재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지금 비선 진료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자,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은. 그런데 어제 현장 조사에서 글쎄요, 그동안 김영재 원장이 했던 것과 좀 다른, 좀 수상한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요 날만 사인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건 약간 흐릿흐릿하게 써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붉게 써 있고 특검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공인해서 이것을 지금 특검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박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진료 기록에 필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예. 지금 이 화면이에요, 최 교수님? 예, 맞습니다.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이죠. 그날만 필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김영재 원장이 썼던 필적과 4월 16일에 썼던 필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이 예. 김자를 흘렸었어요. 약간 흘렸었는데 예, 맞아요. 세월호 당일 예. 본인의 장모를 치료했다고 하는 거기에는 비교적 경찰 또박또박하게.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저게 알리바이예요. 4월 16일 날 뭐 했냐라고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김영재 원장이 뭐를 했느냐. 그때 프로포폴을 분명히 사용했는데 누구한테 사용했냐 하는 건데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 장모를 아침에 치료하러 가서 그때 썼고 그걸 지금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저게 김자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리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알리바이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본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필적이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이 아니잖아요. 대리로 누가 한 거잖아요. 그럼 김영재 원장이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김영재 원장이 과연 어디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이유가 또 생긴 거죠. 만약에 필적이 다르다고 하면 분명히 김영재 원장은 그때 병원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네. 프로포폴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밝혀야 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김진태 의원이 오늘 또 등장을 했군요. 말씀 중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라고 얘기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친박 강성 의원으로 불리우는 춘천의 지역구를 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박사모 등 일부 보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2개씩이나 들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자, 근데 진성준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럼 김영재 의원은 4월 16일 날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 필적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심을 사기에 좀 충분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특검이 그 해당 진료기록부를 압수해 갔기 때문에 뭐 필적 감정을 하면은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가 금방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 7시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 계속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관저에 계셨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이 예.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고를 하는데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가지고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 집무실 두 군데로
그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 서면 보고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자꾸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 하다 보니 김영재 원장의 알리바이도 중요해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맞춰보려고 김영재 원장은 자기는 장모를 진료하고 골프 치러 갔다고 해봤는데 그것이 지금 알리바이가 허물어지는 지경에 와 있는 것이죠. 예. 예, 알리바이가 허물어지는 이유는 또 그 김영재 원장이 골프장에 갔다면서 통행료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그게 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통행료 영수증이 좀 금액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통행료 영수증 갈 때는 7,600원 하이패스예요. 예. 근데 지금 통행료 영수증 돌아올 때는 현금으로 6,600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5년 9월부터는 2,600원으로 인하가 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때 같은 날이잖아요. 갈 때 돌아올 때는 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7,600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6,600원이냐? 예.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알리바이 입증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예.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건 다 헛다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김영재 뭐 사인 뭐 이 부분 뭐 이거는 사실은 영수증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솔직히 아니 한 1년 전에 그랬던 그 영수증 갖고 계세요? 뭐 할 때? 우리 영수증 보통 다 버리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출한 것도 이상하고 이거 정말 이상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월호 4월 16일 날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서 지금 우리 언론과 여기서 지금 논평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지금 초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김영재 원장은 자기 다른 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다가 이 꼴이 난 것 같아요. 이거는 세월호 그날 당일날 행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예. 아마도 특검이 이걸 가져간 거는 예.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한다고 현장에 가서 불렀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간 사람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특검에서 예. 오늘 하루만 마음 먹고 해도 그냥 답 내줄 수 있어요. 빨리 좀 내주세요. 예. 그런데 네. 백성문 변호사, 그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4월 16일 참사 당일날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이 뭔가 미용 시술을 해준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그런 건 절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피부 시술은 물론이고 뭐 마사지 한 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흉터에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간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왜 들어가요? 그 얼굴에 흉터가 난 걸 성형을 해서 없애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피부과면 오히려 피부과 전문의가 가서 들어가야지. 이분 본인 스스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전문의세요? 그랬더니 얼굴 리프팅 전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굴 리프팅은 말 그대로 살이 처지는 걸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잘한다고 해서 유명해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흉터를 보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애시당초 본인도 들어가서 무언가 하면 안 될 것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꼭 세월호 당일일지 아니면 그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든 들어간 이유를 만들다가 예. 지금 본인이 애시당초 처음에 한 말과도 다른 리프팅 전문인 사람이 왜 흉터가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끔 통증이 있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영재 원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영재 원장이 지금 계속 무언가를 거짓말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필러 자국 있죠. 예. 필러 자국도 참 이게 희한한 건 그 필러 자국은 다 그 김영재 원장도 인정을 해. 저 필러 자국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혹시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발 빼긴 했지만 그랬죠. 근데 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영재 원장이 그런 쪽 전문이다 보니 그 필러 시술이나 아니면 기타 프로포폴도 지금 최순실과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최순실한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는 양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혹시 일부 또 청와대로 들어간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4월 16일이 아니고 그 전날이든 전전 아주 가까운 날에 예. 뭔가 이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 당일은 아니고. 예, 예. 그날 행적은 아니어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날 김장수 전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100% 믿진 않지만 예. 종합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 다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가까운 날에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계속 처음에 감추다 보니까 나중에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특검이 예. 철저히 밝혀내야겠죠. 예, 실제로 어제 현장 조사에서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자주 시술을 받았는지도 밝혀졌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간호사나 실장 진술에 의해서 약 130여의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한 그런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네, 최순실의 정체가 어제 또 드러났어요. 김영재 의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 교수님, 이 최순실이요 본인 이름도 아니고 가짜 이름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 의원을 통해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6차례 미용 시술을 받았는데 전 놀란 게요. 136차례 미용 시술을 받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매번 시술할 때마다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상습 투약이죠, 사실은. 그걸 중독이에요, 중독에 중독.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또 8천만 원을 줬는데, 예. 그다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름도 자기 이름 안 쓰고 최보정의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제 불법 행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이 여인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과연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프로포폴을 맞아야 되는지 뭐 환각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하면요 범죄 행위로 벌 받아요 다. 그렇죠. 예. 그렇게 처벌받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나무 이름 대가면서 돈 8천만 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예.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권력의 실세라는 부분들을 등에 업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8천만 원 들어가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136번을 나무 이름으로 가명으로 맞는데 의사들이 그걸 다 허용해줬다는 것은 뭔가 뒤에서 권력의 실세가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너무나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건요. 최순실이 저렇게 고가의 프로포폴 맞아가면서 미용 시술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국정농단을 저렇게 프로포폴 맞아가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은 거니까요. 예, 백 변호사님 만약 최순실 씨의 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확인이 되면 네. 범죄 혐의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처벌받지 않겠지만 의심이 가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꼴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피부 시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매번 시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부는 그냥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서 피부 시술과 상관없이 투약을 했다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연예인들 다 그걸로 마약류 관련하는 부분 일반으로 다 문제가 처벌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양이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최순실 씨 혼자 한 거야?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최순실 씨가 프로포폴 일주일에 한 번 맞건 3일에 한 번 맞건 국민들은 그냥 그거 관련 처벌하면 되니까 최순실 씨는 상관없는데 이 진료기록부에 보면 생년월일을 쓰잖아요. 네. 생년월일에서 태어난 해는 최순실 씨 태어난 해를 쓰고 생일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김영재 원장을 대통령이.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게 아닌가 일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정말 밝혀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영재 의원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많은 또 의문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밝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진성준 의원님, 어제 김영재 의원 현장 조사 이후에 오후 3시경부터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이제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 결국 청와대가 거부해서 경내에 진입도 못했다면서요. 특위위원들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개탄했지요. 이른바 최순실 등 보안 손님은 청와대를 그냥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게 내버려뒀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더구나 국정조사를 위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자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가 해서 개탄하고 그랬습니다. 예. 청와대가 물론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시설이고 또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중대한 보안 사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무슨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다 드러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일날에 7시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 또 최순실 등 이른바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청와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는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새로운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국정을 농단한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군사 기밀 운운하면서 국정조사위원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김진태 의원 말씀을 들었는데 청와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얘기도 좀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제 그 진입을 막은 건데요. 네 분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해서 어제 그 국조특위위원들의 진입을 막았는데 청와대의 조치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예, 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와대의
저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X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한번 좀 보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은 청와대의 어제 그 특위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 정 의원께서는 그럴 수 있는 거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경호실은 어차피 그 법에 따라서 그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경호실은 아니, 우리는 그 경호 규정상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은 늘 하던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개탄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뭐 청와대에서 막아서 개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국민이 개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국회의원들 다 알았어요. 이거 청와대에서 막을 거라는 거 모르는 국회의원 있었을 것 같으세요? 예. 다 알아요. 그러면 보여주기 식으로, 아, 우리는 그냥 밀고 들어가고, 청와대는 그냥 막을 거다. 아, 국민들께서 그냥, 아, 이런 거라도 보셔야지. 뭐 거의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진짜 정말 국조특위위원으로서 내가 이걸 좀 밝혀보고 싶다 그랬으면은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야죠. 보안 손님으로. 나를 보안 손님으로 해다오. 어떻게 하겠냐? 비서실에 얘기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보안 손님이 뭐 있다, 없다. 보안 손님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하는 겁니다. 라고 뭔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중에 국조특위위원 다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중에 대표 선수 몇 명만 딱 해서 보안 손님으로 우리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최순실이 들어가는지 이걸 국민들한테 밝혀줬어야지. 예. 뭐 집단으로 다 가갖고 보여주기식, 언론 기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자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국조특위를 하면 이제 국민들이 다 아세요. 예. 제발 국회의원들도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걸 개탈하면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개탈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미경 의원님은 진 의원님.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거기 갔는지 지금 다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예, 예. 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청와대의 저런 국정조사 거부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보이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야지요. 그저 입씨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저는 청와대의 행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을 국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관역을 잘못 짚은 것이다. 아니요, 이렇게 보안 생각합니다. 손님으로 해서 갔어도 청와대는 막았을 거예요. 아니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 예.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 청와대에서 변명하기로는 보안 손님으로 프리패스로 들어갔다는 건 청와대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랬죠. 예. 예. 그러면 본인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고 싶은 거지. 그냥 경호실 차원에서 아 우리는 보안 손님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예.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백 변호사와 최 교수님의 말씀 좀 짧게 한 번씩 듣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형사소법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청와대가 협조하면 충분히 뭐 들여보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일단 규정 자체는.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요. 어떤 겁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거의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미용사 관련해서 한번 단독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그 미용사가 그 청담동에 있는 미용사가 들어가서 뭐 올림머리를 했다. 뭐 90분 동안 올림머리를 했다고 보도가 나가니까 다음날 분 단위로 내용이 나왔어요. 예. 아시죠? 그 3시 몇 분, 44분인가 예, 뭐 맞습니다. 몇 시까지? 예. 그럼 분단위 기록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분단위 기록 다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하나 밝혀주면 그때 하나 쓱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와대가 시종일관 계속 해왔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이게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피의자를 어떻게 입거나 뭐 어떻게 제대로 살합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국조특위위원들이 갔을 때도 뭐 이 국조특위위원들이 다 뭐 돌아다니면서 무슨 군사 뭐 기밀 같은 거 빼내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청와대에 누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그 기록이나 이런 출입 기록. 부분들 출입 기록 같은 걸 정확히 확인해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는 순간 이거는 진실을 규명할 의지 자체가 없고 또 다음 문제는 정말 숨길 게 많구나. 예.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가 주요 군사 시설인데 뭐 취재진의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지금 말씀하신 취재진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조특위위원들이 들어가는 거는 허용해 줘야죠. 그러니까 특위위원들이 들어가서 뭐 군사상 비밀을 빼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 변호사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세월호 7시간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들락날락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또 예. 경호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출석을 안 하잖아요. 특위에. 그렇죠. 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
사람들 가서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특위원들이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허용을 안 하면 그럼 국민이 지금 알고 싶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청와대의 태도가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보는 태도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적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22일 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차 청문회가 있는데 국조특위는 어제 청와대 현장조사 무산과 관련해서 포기하지 않고 20일 이후에 예.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좀 주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비박계에서 새 원내대표가 나올까? 주류인 친박계에서 나올까?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해서 지켜봤는데 바로 이분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헌 정국을 우리가 이끌어서 내년에 좌파 정권, 진보 좌파가 들어오는 이런 집권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살려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또 여론은 도로 침박당이다. 도로 침박당.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린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정신 못 차렸다. 예. 사실은 친박계가 원내대표 후보를 내서도 안 되죠. 오히려 그간의 당의 혁신을 주장했던 비박계가 당권을 쥐고 당을 좀 혁신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도 친박들이 당권을 쥐고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도 그와 함께 국정을 해왔던 친박계가 또 당권을 쥔단 말이죠. 이거는 청와대가 이제 구제불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정우택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이정현 대표가 어제 이제 또 사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의 모습 하나가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모습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준비가 됐습니까? 자, 백성문 변호사. 네. 어제 저 새누리당의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이정현 대표의 이제 웃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정현 전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저게 그 선거 결과 나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 중이라고 하죠. 대표 예. 중이었을 때면 아마 대략 대충 분위기는 파악이 되고 어디가 이긴다라는 것 정도는 내부적으로 어쨌건 국회의원들 머리 숫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저런 웃음을 지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정현 대표나 친박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끝까지 당을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웃음. 그리고 어제 저는 지도부 총사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5일 정도 먼저 지금 그만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 5일을 먼저 그만두건 그 이후에 그만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제 그렇게 딱 그만두는 순간 비박계가 나갈 어찌 보면 당을 박차고 나갈 명분을 또 한 번 뺏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친박계가 굉장히 어찌 보면 작전을 잘 짜서 비박계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박계는 날이 갈수록 나갈 수 있는 명분도 줄어들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친박 그 주류 안에 있는 비박계 의원들 계속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저기도 그냥 같은 그냥 한 패구나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박의 운신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어제 저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참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직도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어디 이정현 대표 지금 사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 얘기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근데 좀 묘해요. 어제 그 현장조사, 좀 전에 저희 청와대 현장조사 얘기했잖아요. 현장조사 일정이 오후 3시였거든요. 오후 3시보다 조금 이제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장조사도 오후 3시였고요. 어제 보니까는 이 이정현 대표 사퇴 기자회견도요, 오후 3시경이었어요. 예,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오후 3시였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에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라는 개념이 무슨 뭐 이슈를 없애는 것보다 이슈의 중요성을 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세계를 한꺼번에 터뜨리면 물론 기자들이 다 가긴 하지만 중요한 것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시선을 거 아니냐, 분산시킬 이런 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가 있는 쪽에 더 많은 시선을 주고 나머지 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에는
아니면 시설을 좀 빼내는 그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어제 공교롭게도 3시라고 하는 시간대에 3가지 중요한 사건이 한꺼번에 터져서 언론사들이 가는 곳이 일정 부분 한 곳에 몰리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그럼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OX로 하겠습니다. 예, 네 분께 여쭤보죠. 예, 집단 탈당할 것이다 하시면 O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면 X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집단 탈당, 비박계 집단 탈당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이 분당이 될 것이다. 결국 뭐 분당될 거라는 좀 예측 기사도 오늘 좀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 결국 분당될 것이다. O 아니다. X를 꽂아주시면 되는데 자 보고 계신 대로 2대2로 사이좋게 나눠졌습니다. 예. 세모인데요. 세모입니까? 대규모 탈당, 없습니다. 대규모 오토는 탈당은 X입니다. 아니다. 건데. 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진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절대 쪼개질 일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설령 비박계가 탈당을 한다고 해도 그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해왔다고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해서 비박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비박당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를 낸다고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새누리당 내에 뭉쳐 있으면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새누리당의 당권을 잡아서 새누리당을 완전히 재창당하는 것이 훨씬 더 그네들에게 선택이 쉬운 카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의원께서는 결국 쪼개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새누리당? 친박의 노림수가 오늘로써 다 확인됐어요. 친박은 사실은 그 친박만 남은 새누리당인 걸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친박만 빼고 다 나와서 제3지대에서 개헌을 매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판이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보수, 새로운 중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친박 새누리로 찌그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4%, 5% 요 정도밖에 안 남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거기서도 살겠다고 나와서 다시 제3지대로 반기문 사무총장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친박의 노림수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를 잡아요. 비박의 일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신호탄이 뭐냐면 그 비대위원장의 유승민이거나 아니면 비박 중에 약간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탈당하려고 하는 한 반쪽 세력을 잡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누리가 뭐 다시 태어났다, 뭐 우리는 개혁하겠다. 그렇지만 그건 다 꼼수겠죠. 겉으로 보여주는 거. 근데 오늘로써 지금 최순실 씨가 서청원 대표를 밀어라. 그다음에 그 이만희 의원이 지금 그게 사실인지 위증교사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최순실 당으로 새누리당이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비박이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해요. 친박이냐 아니면 국민편이냐. 국민편이냐.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기점이 2, 3일 내에 분명히 이제는 친박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핵심은 비박이에요. 국민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친박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결국 국민의 뜻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비박 중에서는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 편에 설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쪼개질 것이다. 우리 최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떤 그러니까 이유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정 의원님 말이 어느 정도 말씀이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우택 지금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일부러 친박에서 조금 색깔이 약한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중립적 성향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박성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친박 입장에서 어쨌든 이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이라는 인물을 내세웠고 그것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가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땐 비대위원장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에 정말 색깔이 약하거나 아니면 비박계 의견을 들여서 세우면요. 나갈 명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숫자가 한 20명 밑으로 내보세요. 김무성 전 대표가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본인은 나갈 수 있지만요. 보통 오랫동안 보수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풍찬 노숙에 계시는 걸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원내 그 교섭단체 정도의 숫자가 안 된다고 하면 결단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눈치를 볼 것 같고요. 비박계에 소속돼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본인의 어떤 뭐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면 쉽게 뛰쳐나갈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도 강하게 주장하면서
비박을 설득하고 비박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못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또 그리고 어제 득표수가 재밌는 게 62대 55였단 말이에요. 62대 55. 명쾌하진 않은 것 같아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털고 나가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안에서 뭔가 힘 대결을 하고 뭔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촛불을 들었지만 모두 다 진보를 지지하거나 모두 다 보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새누리당 지지도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다 무당파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분들의 이제 다시 지지도를 회복해 오려면 예. 지금 새누리당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건 뭐 명쾌한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 비박계에서 일부 뭐 지금 제가 아까 세보라고 했던 이유는 대규모로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새누리당 안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따뜻한 데를 좋아하시는 그런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신 걸 좀 굉장히 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부 누군가가 탈당을 시작하면 서서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단 여론 수렴 과정을 보다 보면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면 나중엔 어느 정도 이 새누리당의 현재 친박과 비박은 분리가 되어야 될 거고 비박이 분리돼서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기문 총장이나 뭐 정의화 의장이나 예. 아니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3지대에 머물러 계신 분들 예. 그걸 흡수해 나가면서 나중에 차기 대권까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은요. 이 비박들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비상시국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결집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세우니까 그럼 즉각 탈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까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탈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러면 또 언제 탈당할 거냐 할 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보고 잘 안 되면 탈당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를 보고 또 판단하겠다. 자꾸 늦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탈당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21일 사퇴가 아니라 즉각 사퇴도 하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의 추천권도 비박이나 중립적인 인사들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탈당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정치적인 조치들이거든요. 네. 예. 이런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고 또 이런 탈당을 주도할 만한 정치적 구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탈당 못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이제 현장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8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한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안국역에는 이른바 박사모 단체 회원들이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고 우측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저분들은 박사모 회원들입니다. 박사모 회원들이 광화문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중간에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마찰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수단체, 그러니까 친박사모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니까 예. 끝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인원이 35,000명까지 모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시로 저희가 또 현장 상황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계속해서 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